자, 어제 선택자 배웠죠? CSS 문법이 앞에 선택자가 들어가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속성, 콜론, 속성 값 이런 식으로 반복하죠. 그래서 찾은 걸 변경하고 찾은 걸 변경하고 그런 작업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배우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이 부분 일부 배웠고요. 양이 많으니까 대충 훑어보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선택자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찾을 건지. 자, 그래서 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별, 선택자에 별이 들어가면 모든 태그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요 부분이 헤더에 들어가는 스타일 태그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래 거는 바디에 들어가는 애고요. 여기 바디에 들어가는 애고요. 요 부분이 얘는 스타일 태그에, 헤더의 스타일 태그에, 얘는 바디 부분에 들어가는 애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두 찾으래요. 그러니까 다 찾아지는 거예요. 바디도 찾아지고 밖에 HTML도 찾아지고 다 찾아지는 거예요. 레드로 바꾸래요. 화면이 다 빨개지겠죠? 글씨를 레드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그가 올 수 있어요. 선택자로 태그가 오면 해당 태그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P가 왔어요. 그럼 P 태그를 선택하는 거고요. H1이 오면 H1 태그를 선택하는 거고요. P 대신에 H2가 오면 H2 태그가 선택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D 클래스 설명했었죠? ID 클래스. ID는 여러 개 중에 각각 하나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 속성 중에 ID 있다 그랬죠? 속성 중에 ID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 써주면 돼요. 요걸로 요 아이템을 컨텐 엘리먼츠를 찾고 싶을 때 요 태그에, 이 엘리먼츠 태그에 ID 속성에 ID를 넣고 선택자로 점 클래스 해서 넣어요. 클래스 해서 찾아요. 점 클래스 해서 찾아요. 아이디죠. 샵 ID1 해서 찾아요. HTML 속성에 ID를 이용해서 찾을 때 쓰는 애예요. 샵 ID.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찾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HTML 구성할 때 ID가 같은 다른 엘리먼츠를 만들면 안 돼요. ID 만드는 방법. H1 태그 옆에 ID는 ID1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랬고요. 얘는 ID2. 같은 페이지에 같은 아이디의 태그가 두 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디는 반드시 식별자예요. 하나만 존재하고요. 클래스는 그룹을 짓는 거예요. A 클래스, B 클래스 그룹을 짓는 거예요.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아이디는 하나를 찾는 데 쓰는데 클래스는 이 그룹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아이디 요 여러 개 그룹진 엘리먼츠 속성으로 클래스하고 세 개 다 동일하게 써줘야죠. 클래스 1 이렇게 본인이 지은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 선택자로 이 세 개를 클래스로 그룹 지었기 때문에 클래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속성, 요 각각의 엘리먼츠에 추가한 속성 클래스를 점 찍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기술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술을 했으면
.cl1 하면은 요 세 개의 그룹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묶어서 찾을 때 쓰는 게 클래스예요. 좀 볼까요? 이렇게 클래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선언해요. 같은 클래스가 여러 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착각할 수 있어서 넣은 건데, 태그 점 클래스는 뭐라 그랬냐면 태그 중에 점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점 클래스 1 이렇게 쓰면 얘는 p 태그 중에서 점 클래스 1 속성을 가진 애만 찾는 거예요. 여기 띄어 썼느냐, 콤마가 들어가냐, 꺽쇠가 들어가냐 완전 다른 의미라 그랬어요. 이 붙어 있는 거예요. p 태그를 먼저 찾고, 붙어 있으면은 p 태그를 먼저 찾고, p 태그 중에 cl1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애를 찾는 거고요. 콤마는 뭐예요? 태그, 콤마 태그, 앞에 것도 찾고 뒤에 것도 찾고, 콤마로 계속 하면은 얘는 o예요. o랑 비슷해요. 얘는 and랑 비슷하죠. 둘 다 만족해야 찾는 거고, 얘는 앞에 있는 태그, 뒤에 있는 태그 다 찾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태그 점 클래스 1, p 한 칸 띄고 점 클래스 1, p 이거 꺽쇠하고 이거 같은데, 이거 하고 점 클래스 1, p 쉼표하고 클래스 1 다 다른 의미예요. 얘는 p 태그 중에 점 클래스 1인 애를 찾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p 태그 자손 중에 점 c 클래스 1을 찾는 거고요. 얘는 p 태그 자식 중에 클래스 1을 찾는 거고요. 얘는 p 태그하고 점 클래스 1하고 다 찾는 거고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선택자로 찾는 거 설명해 드렸죠. 선택자 속성. 선택자로 선택자 대괄호하고 속성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성. 그럼 해당 태그가, 이 선택자 찾은 애가 뒤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찾은 선택자가 뒤에 있는 속성이 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A 태그 중에 href 속성이 있는 애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중에 타이틀 속성이 있는 애만, 모든 태그 중에 클래스 속성이 있는 애만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성의 값을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속성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A 했으면은 HR 속성에 들어있는 값이 A냐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해야 검색이 되게 하고 싶으면 는을 쓰면 되고요. 물결 같은 경우는, 물결은 값, 요런 경우는 어떻게 찾는다 그러냐면, 값으로 시작하거나 값이랑 같거나, 여기 보면은 bb를 넣었죠. 값이랑 같거나 bb 같죠. 얘는 찾아져요. 그 다음에 공백으로 띄워져서 분리된 이 값이 있거나, 공백으로 분리된 bb 이렇게, 혹은 앞뒤로 bb가 이렇게 있는 공백으로 분리된 완벽한 bb가 있는 애만 찾는 거예요. 물결로 하면. 그래서 보면 AA, BB, CC, BB가 완전 분리돼 있죠? 요건 찾고요. BB로 시작하는 애도 찾고요. BBC는 BB가 아니죠? 못 찾아요. BB 짝대기도 BB가 아니에요. 얘네도 못 찾아요. 명확하게 구분된 BB 혹은 BB만.
명확하게 공백으로 분리된 BB 혹은 BB만 찾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거 는은 뭐야? 이거 는 얘는 반드시 값으로 시작하거나 시작해야 돼요. 값으로 시작하거나 값으로 시작한 값이 빼기로 분리되어 있으면 AA 값으로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AA, BB는 값으로 시작했는데 짝대기로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건 시작 안 했으니까, 얘도 시작 안 했으니까 A로 시작하고 짝대기로 분리되어 있죠. 얘는 검색을 못하고, 이걸 뭐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고,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존재한다 정도 알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좀 찾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자 속성 꺽쇠는 값, 얘는 뭐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값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OK인 거예요. AA 값이 AA예요. 그럼 AA로 시작하면 뭐든지 선택이 돼요. 얘는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되죠. 선택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달러는 마지막 부분과 같을 때, 자, 달러 AA 했어요. 그럼 AA 같죠? AA로 끝나는 그런 의미예요. AA로 끝나죠? AA로 끝나죠. 이건 아니죠. 얘는 맞죠. AA로 끝나는 별은 이 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안에 AA가 있으면 무조건 선택이 되죠. 다 선택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검색한다 그랬어요. 볼까요? A 태그 중 href 이 두 개가 선택됐는데 href 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얘만 선택이 되겠네요. 모든 태그 중 클래스 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있죠? 이거 선택이 되네요. p 태그는 선택이 안 되고 스판 태그는 선택이 되겠네요. 얘는 클래스가 없죠? 얘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되겠네요. 선택 안 됨이 아니고 불로 선택으로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 중에 href가 값이 샵이어야 된대요. 볼까요? href 속성이 있고 값이 샵인 이거 선택이 되겠네요. 얘도 선택이 되겠네요. 얘 위에서 선택이 되겠네요. H5 중에 클래스 속성이 클래스 1이네. 없네요. 이 클래스 2죠. 아, 이거 선택이 안 되겠죠. 클래스 2니까 없네요. 자, P 물결 BB라 그랬네요. 물결 BB는 공백으로 BB가 구분돼 있어야 되죠. 선택되겠네요.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겠네요. BB로 공백으로 완벽하게 구분돼 있거나 BB로 시작하는 애만 선택이 되니까. 그 밑에 것도 있네. BB로 시작하는 두 개가 선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짝대기로 구분된다 그랬죠? 봅시다. 모든 클래스가 있고 AA 짝대기 AA래요. AA로 시작하는 혹은 AA 짝대기로 시작하는 애만 검색이 된다 그랬죠. AA로 시작하죠. 선택이 되고요. 얘는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고 얘는 AA BB로 시작하는 거죠. 얘는 클래스 속성이 아니죠. 선택이 안 되고 다 선택이 안 되고 얘는 AA 짝대기로 시작하니까 선택이 되겠죠. 얘는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물결값
설정값과 동일한 문자열로 시작되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모든 거 클래스 A로 시작하니까 선택이 되고요. 얘도 선택이 되고, 얘 클래스가 아니니까 선택 안 되고, 클래스니까 선택이 되죠. AA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AA로 시작하죠. 달러는 뭐뭐로 끝나는 값이죠. 이거 클래스, 모든 태그의 클래스 AA 선택이 되죠. 얘는 선택이 안 되고 A로 끝나는 애만 선택이 되겠죠. 별은 안에 AA라는 애가 있으면 다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상 선택자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상태를 가지고 속성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요만큼 A 태그에 있는 애죠. 다른 태그에도 있어요. 링크,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A 태그, 그 속성이 링크라 그랬어요. visited, 한 번 이상 방문한 상태. active, 누군가 선택한 상태. 마우스 클릭을 누른 상태요. hover, 마우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 A 태그 보면 올려놓고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그때 색깔이 바뀌죠. 액티브고요. 마우스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한번 처음 들어갔을 때는 파란색인데 한번 들어가면 자주색으로 바뀌어요. 그 자주색이 비지티드고요. 액티브, 누르면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액티브.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밑줄 생기죠. 호버고요. 밑에 거는 사용자 입력에 쓰는 상태인데, 포커스는 에디트 박스를 선택하면 얘가 활성화되죠. 활성화됐을 때 포커스라 그래요. 보통 마우스로 클릭하면 얘가 눈에 더 띄게 표시해 주죠. 포커스고요. 에디트 박스가 두 개여서 다른 걸 클릭하면 얘는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얘가 포커스를 받죠. 이렇게 잃어버린 거를 블루어라 그래요. 에디트 박스 상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된 상태가 포커스고요. 에너블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보통 에디트 박스 사용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 있어요. 그 상태가 디서블이에요. 디서블, 못쓰게 한 거,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한 거. 체크드는 체크박스 있죠? 체크된 상태예요. 체크박스, 라디오 박스, 체크된 상태. 상태를 가지고 그때 모양을 표시할 때 쓰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액티브, 링크, 비지티드 이런 게 있네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호버를 뺐네. A 호버해서 새로운 색상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처음 한 번도 방문 안 했을 때 네이트컴을, 걔는 링크드죠. 얘 속성이 적용이 되고요. 클릭해서 한번 갔다 오면 비지티드로 바뀌어요. 모양이.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옐로우가 되겠네요. 호버는 없으니까 생략.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설명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모든 속성을 여기에서 이거로 천천히 1.5초 동안 0.5초 후에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바꿔라. 이 속성으로 천천히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화면이 창이 요만했다가 천천히 이렇게 커져요.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얘는 천천히 변화하려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모든 속성을 1.5초 동안 똑같은 속력으로 0.5초 후에 실행하라는 소리예요. 얘가 이렇게 바뀌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div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마우스가 여기 들어오면 이걸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마우스 넣으면 얘가 점점 커져요. 마우스 빠져나오면, 오버는 마우스 들어가고 나오고를 묘사한 건데,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 속성으로 바뀌고요.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이 속성이 다시 원래의 속성으로 돌아가요. 들어가면 커지고 마우스 빠지면 작아지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인풋 포커스 했어요. 옐로우 했어요. 포커스는 선택되면이죠. 요거 입력하려고 처음엔 에디트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가 얘를 클릭하면 얘가 포커스를 받아서 옐로우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걸 클릭하면 이제 아래 포커스를 잃어버렸으니까 위에 거는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아래 거 선택한 애는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에너블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애요. 이게 디서블 속성이 뭐 이렇게도 쓰는데 보통 이게 없어요. 이거 잘못된 예예요. 디서블만 쓰면은 사용자가 입력 못하도록 막혀요. 아무것도 없으면 에너블 상태인 거고요. 에너블일 때는 레드. 이 두 개는 바탕색이 옐로 레드겠네요. 디서블 된 얘는 이거 원래 안 써도 돼요. 디서블 된 얘는 옐로우고 나머지는 레드고, 이용 가능한 애들은 레드로, 못 쓰는 애들은 옐로우. 사용자 입력 못하도록 막고 싶으면 디서블 해두면 모양은 있는데 쓸 수는 없는 상태가 돼요. 체크드 하이 위드 500 돼 있네요. 요 라디오 박스를 앞에 걸 체크하면은 앞에 게 크기가 커지겠네요. 500 뒤에 걸 체크하면 체크된 애가 그 속성이 적용돼요. 체크하면 커질 거예요. 자, 요 선택자들 했고요. 트리 설명해 드렸어요. 트리는 노드하고 동그라미 데이터 노드하고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드들을 간선으로 연결한 형태라 그랬어요. 특징은 사이클이 없어요. 사이클이라 하면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애를 사이클이 없다 그래요. 만약에 이 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리 가는 방법과 이리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근데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리를 명확하니까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고요. 대표적인 트리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 폴더, C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만들죠. 그리고 그 폴더 밑에 또 폴더를 만들죠. 대표적인 트리 구조예요. 맨 시작 노드를 C 드라이브, 루트라 그러고요. 맨 끝에 노드를 리프라 그런다고 했어요. 나경리, 맨 끝에 노드, 마지막 노드, 단말 노드, 이런 애를 리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위에 루트고 밑에 하나의 노드 바로 밑에 있는 노드를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식. 그리고 부모가 같은 다른 노드를 형제라 그랬어요. 3번 기준으로 1번의 자식은 2번, 3번은 4번이고요. 3번의 형제는 2번, 4번이죠. 부모가 같은 노드 형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보다 밑에 있는 모든 노드를, 이건 전체 다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 그리고 하나의 노드 위에 있는 3, 7을 기준으로 얘 위에 있는 3은 부모라 그랬어요. 부모. 자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노드 부모예요. 루트에 이르기까지 위에 있는 모든 노드 조상이라 그랬어요. 조상. C의 조상은 7, 3, 1이에요. C의 부모는 7이고요. 9의 형제는 A고요. 5의 형제는 없어요. 2의 자식은 5고요. 1의 자식은 2, 3, 4고요. 9의 부모는 4고요. 그런 식으로 돼요. D의 조상은 A, 4, 1이고요. 4의 자손은 9, A, D고요. 그런 식으로 돼요. 위에 있으면 부모, 아래 있으면 자식.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조상,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자손. 그렇게 돼요. 자, 얘도
트리도 돔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HTML 밑에 바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헤드 있고요. 돔 구조로 돼 있죠. 바디 안에 뭐 헤드 안에 타이틀, 스타일 뭐 그런 애들 있고요. 바디 안에 각종 HTML 있죠. HTML 안에 또 HTML 있고요. 그래서 선택자로 트리 구조, 이거 돔이라 그래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HTML 문서 모델이 돔이에요. 이거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탐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손을 선택하는 방법. H1 태그 밑에 있는 모든 H2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한 칸 띄우면 돼요. H1, 얘는 H1 태그 밑에 있는 모든 태그 중에 H2를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H2 1 자식 중에 H2를 찾겠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H1 태그 찾고 H2 태그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자 1 플러스 선택자 2는 얘는 형제를 찾는 건데 한 개 찾아요. H1 다음에 오는 H2를 선택자 1 다음에 오는 선택자 2를 찾는 거예요. 형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자 부모가 있고요. 선택자 1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자 2가 있어요. 앞에도 선택자 2가 있고 뒤에도 선택자 2가 있고 그 옆에 선택자 2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A 태그면 H 태그, H 태그, H 태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택자 플러스 선택자 2는 같은 형제를 찾는 건데 다음에 오는 형제만 찾는 거예요. 플러스 얘 다음에 오는 H2 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찾아줘요. 근데 얘가 이 선택자 1 이게 3 만약에 3이에요. 얘 2면 얘가 찾아지는데 3이면 얘가 찾아지는 게 아니고 안 찾아져요. 아무것도 안 찾아져요. 반드시 선택자 1 다음에 선택자 2가 와야 찾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다중 형제 선택자. 얘는 다 찾는 거예요. 왼쪽은 선택 기준이 아예 없어요. 찾는 기준이 없어요. 오른쪽으로만 있어요. 선택자 1 물결 선택자 2는 두 개, 얘도 2, 얘도 2면 앞에 있는 2는 안 찾아요. 다음에 오는 애들 이 두 개를 다 찾아요.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손 한 칸 띄우고 H1의 자손 선택자 H2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 1 밑에 있는 자식 선택자 2를 찾는 거고요. 얘는 1, 2 다 찾는 거고요. 얘는 선택자 1 다음에 있는 선택자 2 형제를 찾는 거고요. 얘는 선택자 1 다음에 오는 선택자 2를 모두 찾는 거고요. 얘는 바로 옆에 오는 거. 얘는 모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봅시다. 예를 볼까요? div 한 칸 띄고 p 했어요. div를 찾는 게 아니고 p를 찾는 거예요. div 자손 중에 p를 찾는 거예요. div 자손 중에 p 얘를 찾는 거예요. div 자손 중에 p를 찾는 거예요. 얘는 선택이 div 밑에 있는 애가 아니니까 못 찾아요. 두 개만 옐로우로 바뀌겠네요. div 밑에 있는 p 얘는 어떻게 돼요? div 바로 밑에 있는 p죠. 자식 중에 p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선택이 안 돼요. div 밑에 스판이 있죠. 밑에 p니까 얘는 자손이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요. 얘만 선택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div, p, div 찾아지고 p 찾아지고 다 찾아지죠. div 플러스 p
IV 형제로 P예요. 얘 형제들 다음에 P 없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P 있죠? 얘에 비해서 얘가 선택이 되겠네요. 안에 또 봐야죠. 없네요. div 자식 없네요. 얘만 선택이 되겠네요. 얘도 div 다음에 P가 있죠? 얘도 선택이 되겠네요. 두 개가 선택이 되겠네요. 얘랑 얘랑. 물결은 뭐야? 뒤에 오는 모든 P죠? div 뒤에 오는 P, di 뒤에 오는 P에 선택이 되고 div 뒤에 오는 P 얘도 선택이 되겠네요. 또 안쪽에 div가 있나? div의 뒤에 오는 P 이 두 개 다 선택이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제 기준 가산 선택자 설명했죠. 얘는 선택 형제 중에 요 선택자를 n번째 차이를 넣으면 찾아라 그 얘기야. 형제 중에 뭔 얘기냐? 여기 n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노드들이 있어요. 1, 2, 1, 2 노드 태그 종류예요. 자식 중에 이 노드의 자식들이죠. 자식 중에 1, 첫 번째 애가 요 선택자랑 같으면 뽑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뭐 얘는 n이 넣는 게 더 낫다 그랬죠. nth last child 1 하면 뒤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자식 중에 마지막 자식이 첫 번째 마지막 자식이 1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2죠? 얘는 못 찾겠네요. 안 찾아져요. 1이 아니잖아요. 안 찾아져요.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 오브가 들어간 애는 어떻게 되었어요? nth of type 선택자 1 nth of type nth of type은 자식 중에 1만 찾아요. 찾은 애들 중에 첫 번째. 오브 타입이 들으면 찾은 애들 중에 첫 번째인 거고요. nth child는 그냥 첫 번째인 거고요. nth child 첫 번째가 1이냐 물어보는 거고요. nth of type은 자식 중에 1을 찾아서 그 중에 첫 번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nth child는 nth child 1은 첫 번째 애가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자냐 맞으면 찾고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노드가 맞으면 찾고 안 맞으면 안 찾는 애고요. of type은 앞에 선택자를 찾아요. 1번을 찾아요. 찾은 것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first child 첫 번째 자식이 선택자이냐 1이면 얘가 찾아지는 거고 2면 같은 태그가 아니니까 안 찾아지는 거고 of type은 1이면 1인 애를 찾아서 첫 번째 걸 찾아주는 거죠. last of type 뒤에 거 반대죠. 뒤쪽부터 찾는 거고요. last child 뒤에부터 찾는 거고요. empty는 태그에 컨텐트가 없는 애들. 보통 태그는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컨텐트가 있잖아요. 이거 없는 태그를 찾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봅시다. nth child 2 했어요. nth child 2 하고 레드 했어요. 이거 전부 바디 밑에 있는 애죠. nth child 2 얘는 그냥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P냐 물어보는 거죠. P 맞죠? 레드로 칠하래요. 두 번째 게 레드로 칠해졌네요. 그 다음에 얘는 바디의 자식들이 요 라인에 있는 애고 바디의 자식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혹시 자식을 갖고 있는 애를 또 노드를 찾아보겠죠? div를 찾았어요. nth child 2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자식이 여기서 또 동작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자식이 p 태그죠. 두 번째 자식이 p다. p면 레드로 바뀐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얘도 자식 노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자식이 p가 아니에요. 그럼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선택 안 된 거예요. div니까. 자, 그 다음에 nth child en 빼기 1 이렇게 수식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n을 0, 1, 2, 3, 4 이렇게 넣어보라 그랬어요. 0일 때는 1이네요. 그럼 1도 찾고 1일 때는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버리고 1일 때는 1이네요. 2일 때는 3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게 되는 거예요. 차일드 1도 찾고 3도 찾고 5도 찾고 여러 번 쓸 거를 줄여 쓴 거예요. p nth child 1 p nth child 3 줄여 쓴 거예요. en-1 n 값에 0, 1, 2, 3, 4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수는 버리고 0보다 작은 건 버리고 큰 애들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홀수를 찾아서 레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1, 3, 5 쭉 나가죠. 7 쭉 나가죠. 자, 그래서 nth child en-1을 p 요걸 만족하면서 p래요. 첫 번째 p죠. 선택이 됐네요. 2 선택이 안 되고 얘는 세 번째죠. 선택이 됐네요. p니까 얘는 3 선택이 안 되고 얘가 3이고 얘가 4 선택이 안 되고 이게 5죠. 선택이 돼야 되는데 p가 아니죠. 선택이 안 되겠죠. 선택이 안 되겠죠. 원래 요거 선택돼야 되는데 p가 아니잖아요.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자식 안에 있으니까 얘도 또 똑같은 작업 또 해야 되겠죠. 얘는 첫 번째니까 선택이 되고 두 번째 p니까 선택이 안 되고 세 번째 p니까 선택이 되고 네 번째니까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nth child en 빼기 1 설명해 드렸고요. last child 2래요. last는 똑같이 뒤에서부터라 그랬죠. 부모예요. 바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자식들이죠. 1, 2 1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1, 2 얘 뭐예요? 1, 2 div인데 p태그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 div 안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p 레드로 바뀌겠네요. 두 번째 p 레드로 바뀌겠네요. nth of type은 뭐라 그랬어요? p만 찾아가지고 두 번째 p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봅시다. 바디를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p를 전부 선택해서 두 번째 거 가져왔어요. 그럼 요게 선택이 되겠죠.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바디의 자식은 끝났고 안에 있는 div의 자식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를 레드로 바꾸래요. 하나, 둘을 레드로. p태그 두 번째 거 레드로 바뀌었죠. 여기 잘려가지고 안 나오네. 자, 얘 같은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중요하죠. 마지막 게. 얘는 어떻게 되느냐? P 중에 div 자식 P 중에 하나 얘가 1번 P, 2번 P, 3번 P죠. 그 중에 두 번째 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요 밑에 잘려가지고 색깔이 안 칠해진 것 같은데 여기 칠해진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냥 오브 타입이 아니었으면은 두 번째가 div여가지고 선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브 타입이니까 p 태그만 골라서 그 중에 두 번째가 선택이 돼서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오브 타입은 p 태그를 먼저 찾은 다음에 처리해요.
볼까요? 다음 거 라스트 오브 타입 3 바디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라스트 오브 타입. 세 번째구나. 얘가 왜 선택이 됐냐면은 P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게 라스트 오브 타입 아닐 때는 얘가 바뀔 텐데 라스트 오브 타입이니까 첫 번째 P가 아니고 두 번째 P가 아니고 세 번째 P이고 네 번째 P이고 다섯 번째 P이고 P만으로 봤을 때는 1, 2, 3 세 번째 P죠.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라스트 오브 타입 P를 찾고 그 중에 세 번째. 이 안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 이 안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인데 이게 div죠. P 중에선 얘가 세 번째죠. 그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라스트 오브 타입은 P를 검색해서 세 번째 있는 P를 찾는 거고요. P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P죠. 첫 번째 P죠. 첫 번째 P죠.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P인데 선택사항이 없네요. div 안에서는 얘가 마지막 P고요. 얘가 마지막 P고요. first of type P 중인 첫 번째죠. 요거고요. div의 첫 번째 P. 얘는 P 중이니까 얘가 선택이 되겠죠. 라스트 오브 타입 뒤쪽에서 P죠. 이거 첫 번째 P죠. 마지막 P죠. 타입 오브는 P를 찾은 다음에 div 안에 마지막 P 그죠? P empty 빈 P를 찾는 거예요. 이거 찾아지겠죠. 걔를 빨간색으로 칠했네. 자, 그리고 여기 가셔가지고 게임 해보라 그랬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스타일 시트로 움직이는 애를 찾는 거예요. 얘 이름이 벤토래요. 벤토 하면은 벤토 A 태그 찾듯이 벤토를 찾겠죠. 여기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얘는 아이디를 찾는 애네요. 아이디가 펜시래요. 펜시 아이디는 샵 펜시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로 문제 푸시면 돼요. 풀어보라 그랬어요. 자, 기타 가상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합시다. 자, 가상 클래스예요. 기타 가상 클래스.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를 제외하고 다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를 A 태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얘를 먼저 찾아요. 먼저 찾고 그 중에서 얘를 제외해요. 찾은 애 중에 얘를 제외해요. 뭐 이런 애들은 뭐 잘 안 써요. 특이한 애인데 첫 번째 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찾은 애 첫 번째 라인. P 태그의 첫 번째 라인만. 첫 번째 글자만 선택하는 거예요. 볼까요? P는 검정이네요. P는 검정이고요. P는 이게 빨강이죠? 빨강이네요. P가 아닌 애들은 빨간색이고요. .c1 클래스가 C1인 애를 찾았네요. 하나, 둘, 세 개 찾았고요. 이 중에 P가 아닌 애래요. 얘는 P니까 없어지고 두 개만 선택이 되겠네요. 두 개만 선택됐네요. 뭐 밑에 보면 생략.
자, 이거 잘 확인하세요. 점 클래스 1이면서 점 클래스 2 얘는 붙어 있잖아요. 클래스 1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 2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점 클래스 1, 점 클래스 2 띄웠죠? 점 클래스 1 밑에 있는 점 클래스 2를 찾는 거예요. 1 밑에 있는 자손 중에 클래스 2 1 밑에 있는 클래스 2 찾았죠? 1 밑에 있는 클래스 2 얘는 2 둘 다 2니까 검색되는 애가 없고 1 밑에 있는 클래스 2 두 개 다 찾았죠? 콤마는 클래스 1도 찾고 클래스 2도 찾으라는 소리예요. 꺽쇠는 클래스 1 밑에 있는 클래스 2 찾으라는 얘기고 자식이죠. 자식. 클래스 1 밑에 있는 클래스 2 클래스 1 밑에 있는 div네요. 이거 아무것도 못 찾겠네요. 얘는 자손이니까 클래스 1 밑에 있는 클래스 2만 찾아져요. 바깥에 있는 div만 찾아지겠네요. 자, 우선순위는 본인이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우선순위가 상당히 복잡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유 있을 때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손 선택자 1, 선택자 2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처음 하는 건가? 일단 이 시간 그냥 봅시다. 뭐 아까 설명한 것들이네요. 본인들 확인해 보세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것들인 것 같아요. 간단히 자손 A1의 자손 중에 A2를 찾는 거고요. 선택자 1 자식 중에 선택자 2 선택자 1도 찾고 선택자 2도 찾고 선택자 1 형제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선택자 2 선택자 1 옆에 있는 모든 선택자 2 형제를 찾는 거고요. 본인이 말을 잘 만들어서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이건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드린 거 중에 이거 열어봅시다. 속성 2 열어봅시다. 드림 PPT 중에 속성 2 열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div 좀 설명했었어요. div 설명했었고요. 우리 공간을 분할하는 대표적인 태그 div랑 span이 있다 그랬죠. div랑 span이 있다 그랬어요. 둘 다 공간을 분할하는데 div는 블록 형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div, h1 태그, p 태그, ul 태그, ol 태그, li 태그, from, dldt, dd 이런 애들은 블록 단위여가지고 하나 선언할 때마다 블록이지죠. 그래서 한 줄을 다 차지해요. 블록이져가지고 한 줄을 다 차지해요. 블록 단위 블록 형식이고요. 인라인 형식 글씨 쓰듯이 이렇게 옆으로 기술된다 그랬죠. 걔가 인라인 형태라 그랬어요. 블록 인라인. 그래서 이 공간을 할당하는 대표적인 div랑 스판은 인라인 형태의 블록이고요. 인라인 형태의 분할이고요. div는 블록 형태의 분할이라 그랬어요. 간단한 예제 보면 이렇게 H2 혼자서
다 잡아먹죠. H3 혼자서 다 잡아먹죠. 스판 태그는 글씨 쓰듯이 옆으로 이렇게 기술되죠. 얘는 블록 단위죠. 블록 태그죠.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요.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블록 태그의 미드 하이 마진 값, 마진 10 했네요. 테두리 요 엘리먼츠를 기준으로 외부하고 1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블록 특징은 옆에 간격이 마진 값이 10이면, 그리고 얘도 10이겠죠. 모든 DIV가 10이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두 개 요 사이 간격은 마진 값이 큰 애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둘 다 10이니까 10이 됐고요. 하나가 10이고 하나가 20이면 20이 돼요. 큰 쪽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기 주면 모든 태그들이 보더랑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 지면 적용한 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스판 태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판 태그는 크기가 안 먹어요. 위드 하잇 보더는 먹고요. 위드 하잇 안 먹어요. 그래서 내용에 꽉 차게 딱 돼 있고요. 마진 값은 위아래로 마진 값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왼쪽 오른쪽은 합산된다 그랬어요. 10, 10이면 왼쪽 게 10, 오른쪽 게 10, 20이 된다 그랬어요. 마진 값이 두 엘리먼츠의 간격은 20 픽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게 블록 형태고요. 얘가 얘는 인라인 형태고요. 그렇게 돼요. 간격 얘기했죠? 블록은 큰 쪽의 마진값을 따르고요. 인라인은 위아래는 적용이 안 되고요. 왼쪽 오른쪽은 합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DIV는 직사각형으로 영역이 잡혀요. 스판은 실제 데이터에 딱 감싸서, 글자 없으니까 안 잡혀요. 딱 감싸서 영역을 잡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죠. UL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메뉴로 CSS를 이용해서 메뉴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A 태그를 블록 태그로 바꾼 거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잠깐 살펴보면 메뉴 만들 때 UL 태그는 원래 점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리스트 스타일 타임 넌, 동그라미 없앤 거죠. 마진 패딩 0, 각 태그마다 마진 패딩 값이 다 달라요. 전부 동일하게 한 거예요. 디자인하기 편하도록. 메인 위드 500, 패딩 이거 전체 크기 500으로 바꾼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감싸서 되어 있던 거를 위드를 500으로 늘린 거예요. 패딩을 10. 패딩은 뭐예요? 안쪽이죠? 안쪽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데이터 패딩을 10씩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20, 00, 40 20, 00, 40 여기 40 띄워졌고 20 띄워졌죠? 그거 한 거고요. 백그라운드 색깔 준 거고 보더 색깔 준 거고 백그라운드 보더 색깔 준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한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한 거죠. 인라인 원래는 어때요? 블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겠죠. LI를 인라인으로 했어요. 글씨 쓰듯이 옆으로 기술됐죠.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자기가 설계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거에 조금씩 수정해서 쓰시라 그랬어요. 구조를 막 만드시면 안 돼요.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구조를 생각해서 만드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다른 브라우저에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inline 태그를 블록 태그로 바꿔서 새로 출력한 거고요. 뭐 이런 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inline 블록으로 바꿨어요. 자, 블록은 쌓인다 그랬죠. inline은 옆으로 써진다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위드 하이시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얘가 블록, 얘가 inline. 뭐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 태그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기본적으로 블록이고요. inline 태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이 inline이에요. 보면 디스플레이 속성 있죠? 이죠? 근데 inline처럼 옆으로 기술하면서 모양을 블록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 inline 블록을 쓴 거예요. inline 블록, 블록, inline 합쳐서 inline 블록. 그런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고요. 아예 화면에 안 보여주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 논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논. 자,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들마다 마진 패딩 값이 달라서 본인이 이동을 시켜서 디자인할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브라우저마다 해석이 달라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1 태그 A 브라우저에서는 글자 크기를 32, B 브라우저에서는 30, A 브라우저에서도 옛날 버전, 현재 버전, 과거 버전 글자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하기 편하게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은 마진형, 패딩형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디자인을 하면 편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서 기술되어 있던 거 옛날에 긁어다가 넣은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마진 패딩 값을 0으로 놓고 디자인을 해요. 이런 CSS를 리셋 CSS라고 그래요. 리셋 CSS. 그래서 웹에서 리셋 CSS를 검색해 보시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피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마다 태그마다 다른 마진과 패딩과 특수한 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값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아까 설명한 얘기인데 블록 태그에서 큰 쪽 마진을 따라가요. 이렇게 합산되는 게 아니고 큰 쪽 마진을 따라가고요. 블록 태그에서 보더가 커지면 전체 크기가 커져요. 보더 크기만큼 전체 크기가 커져요. 패딩 크기가 커져도 전체 크기만큼 둘 다 300, 위드가 300이에요. 그런데 패딩을 넣었어요. 그럼 전체 크기가 커져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CSS 스타일이 나오기도 했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는 그래요. 컨텐트 300 잡으면 보더 나중에 추가하면 보더 크기만큼 더 커지고 패딩 크기만큼 더 커지고 아웃라인이라는 애는 있는데 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진값만큼 위드 하이시 커져요. 영향을 준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300으로 했는데 크기가 300이 아니야. 그럼 마진, 패딩 이런 값들에 비해서 크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 디자이너들은 계산기 넣고 맨날 두들겨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방법을 해결하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내용들이고
밑에 또 더 있네. 자, 요거 div 속성 중 하나 보고 갑시다. div 속성 중에 오버플로우 속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div 가지고 디자인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건 div 쓰지 말라고 한 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디자인하기 어렵다고 쓰지 말라 그러는데 새로 나온 컨트롤들 뭐 리액 혹은 뭐 부트스트랩 전부 div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만 쓰지 말라 그러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div 속성 중에 오버플로우 속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속성 걔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버플로우 속성은 어디에 쓰는 속성이냐면 div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div를 만들었는데 div 안에 내용을 기술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용이 삐져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오버플로우 속성이에요. 오버플로우 비접을 하면은 삐져나간 걸 그냥 보여줘요. 요게 비저블이고요. 오버플로우 히드는 삐져나간 걸 안 보여줘요. 이렇게 숨겨요. 스크롤은 삐져나간 부분에 스크롤이 생겨요. 오토는 삐져나가면 스크롤 생기고 안 삐져나가면 스크롤 안 생기고 오토예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나중에 보고선 한번 전체 예제인데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본인이 쳐서 하셔도 되고 엄청 작죠? 복사해서 HTML 파일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아요. 비저빌리티랑 히든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디스플레이에 논 속성이 있죠. 논 비저빌리티에 히든 속성이 있어요. 요거 차이를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논은 화면에 없는 거예요. 비저빌리티 히든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iv 비저빌리티 속성을 히든으로 하면 요 연두색에 이렇게 div 3개를 쌓았는데 여기 히든으로 하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논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붙어버려요. 이거 왜 자꾸 강조하냐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배우면은 얘를 찾아요. 비저빌리티는 찾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논은 화면에 없으니까 못 찾아요. 계속 물어봐. 이거 왜 못 찾아지냐고. 이거 왜 찾아지냐고 계속 물어봐. 얘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아예 존재 자체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디스플레이 논 하면은 못 찾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비저빌리티 속성을 줘가지고 div 속성을 논으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안 보이죠? 있어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컬랩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잘 안 쓰니까 무시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시고 비저빌리티 보여준다 히든 안 보여준다 히든 했어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얘는 디스플레이 논 한 거예요. 비저빌리티는 이렇게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예 없으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얘는 있는데 안 보여주니까 허옇게 나온 거고요. 또 속성 구분해서 쓰세요. 위에 예제 금방 설명한 예제인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네요. 자, 요거 좀 확인해 보시고 저번 시간 배운 거 좀 정리 좀 해보시고 다 하신 분은 아까 해보라던 게임 한 번 더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침도 이어서 나갈 예정이에요.
금방 정리해드린 것 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드려볼게요. 다 하신 분은 요거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금방 까먹어요, 안 하면. 자, 해보세요.